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방콕 콘도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제3편 워크인 편입니다. 자, 워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이전시나 에이전트 없이 혼자 가서 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제가 문자를 받으면 상담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상담 받으실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라고 꼭 문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상담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보이스톡을 할 시간을 잡고 보이스톡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겠죠. 저는 문자 상담을 안 받는 거 아시죠? 사실 상담은 당장 콘도를 투자하실 분들하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이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거의 1시간 정도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담들은 제가 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죠. 제가 아는 만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고 합니다. 사실 5년 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상담을 받더라도 이주를 실제로 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자가 태국 분이라서 땅을 구매하는데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제게 수입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실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했더니 파타야에는 조망이 잘 나오는 콘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망이 잘 나오는 콘도 많습니다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콘도들 보면 조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플로어 플랜 보시면 파타야 콘도는 바다 쪽으로 조망이 나오게 집들이 사선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콕은 라이프 아속 빨람까오가 괜찮은 것 같고 파타야에 매물 좀 추천해 주세요. 임대나 매매 둘 다.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의 대화에서 제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추천해 주는 사람 아니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도를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즉 저는 그분과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보시면 싸가지 없다고 망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자, 싸가지를 상실한 분들이 싸가지를 찾는 것은 한국에서 제가 이 일을 할 때부터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차단을 하고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좀 안 좋은 건 차단을 하는 순간 이 문자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전 조율 없이 대면 상담을 해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짧은 대화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라이프 아속 빨람까오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라이프 아속 빨람까오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당 콘도는 이미 건설사의 판매분이 솔드아웃된 상태의 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년째 이제 접어드는 콘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콘도를 사려면 리세일 콘도를 사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세일 콘도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물건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스스로 콘도를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동산 사이트에 찾아서 전화를 하는 거죠. 부동산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전화를 하면 집주인이 나옵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가 나옵니까? 태국은 수수료를 매도자만 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에이전트를 고른 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리세일 콘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부동산 사이트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허위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믿을 수가 없죠. 자, 일단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면적이라도 가정을 하고 A는 32층인데 2억 1천만 원이고 B는 23층인데 2억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 사이트에 나와 있는 A는 B보다 층도 높은데 가격이 싸니까 좋은 집입니까? 결국 여러분이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나 싸냐, 내가 머릿속으로 정한 예산에서 얼마나 싸냐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태국은 한국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은행 시세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의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개 정도 올려진 물건을 확인해 보면 절반 이상이 허위 매물에 가까운, 제가 얼마 전에 건설도 안 되는 콘도, 심지어 해당 사이트도 폐쇄된 콘도도 버젓이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팔고 있는 것을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사이트 안에서 콘도를 찾았다고 한들 가격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심지어 태국 콘도는 101호부터 우리가 505호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면적당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바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면적당 가격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콘도를 건설사에서 팔 때 가격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현저하게 오른 가격인지 부동산 사이트에 에이전트 말만 믿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집주인이 콘도를 살 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사이트에 찾아서 이 집주인이 얼마에 샀고 얼마를 남겨먹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콘도가 3년째 접어드니까 5년이 안 됐으므로 매도 시에 특가세가 3.3%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 2%는 태국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1%씩 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거기에 다시 양도세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자, 태국은 앞에 말했던 수수료를 매도자만 냅니다. 그러면 기본 수수료가 보통 3%니까 3%의 수수료를 더하면 양도세 빼고도, 뭐 양도세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양도세 빼고도 매도자가 매도 시에 손해가 발생하는 게 7%가 가까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태국 콘도는 풀퍼니처 상태로 리세일을 매도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가 플러스가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 살 때 이 집의 가격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가격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오른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얘기했듯이 부동산 사이트의 에이전트는 누가 고용한 겁니까? 매도자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얻는 정보라는 것이 파편된 정보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나 임대로 1원 콘도에 잠시 지냈던 사람들의 후기나 수많은 광고에 의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리세일 콘도라면 한국에서 송금하는 것도 최근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들이 한국 사람하고 거래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콘도를 사고 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해서 건설사가 판매하는 쇼룸에 걸어 들어가서 구경하고 좋은 설명 듣고 구매를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여러 번 설명을 제가 이 아프게 해왔습니다. 방콕 어느 지역에 A라는 콘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 콘도는 주변 콘도 가격보다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2만 바트 정도 쌉니다. 자, 그러면 콤아저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분양할 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평균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더 낮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 낮으니까 사면 되겠네. 자, 해당 콘도는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가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낚여버립니다. 저는 주변 콘도 가격을 건설사로부터 전부 다 받아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만 바트 싸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2만 바트가 싸다는 것도 제가 얘기하니까 싼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커터 간 15% 차이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판매를 거절한 사람은 방콕 내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5%가 차이 난다는 말은 그 건설사의 영업팀 매니저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입니다. 왜? 저는 항상 콘도를 거래할 때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의 커미션을 줘도 제가 팔 만한 콘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건설사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프롬퐁에 이제 막 지어진 콘도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콘도는 4년 전에 분양할 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스퀘어미터당 30만 바트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도 해볼 필요 없이 그 뒤로 머릿속에서 지운 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가 얘기해 준 가격이 평균가이기 때문에 제가 파는 고층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면적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스퀘어미터당 현재 파는 가격, 그때 얘기한 가격은 20만 바트 정도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장님이 왜 저 회사는 되도록 완성되고 나서 팔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답니다. 제가 거래하는 건설사 중에 딱 한 군데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제 완성도 확인하고 제가 팔만하다고 판단해서 판매를 하면 처음 산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팔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보통 콘도는 6개월에 한 번씩 건설사에서 가격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처음 가격이 제일 낮고 6개월마다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콘도가 가장 좋은 콘도입니다. 저 회사는 유일하게 반대로 초반에 눈탱이 치고 나중에 내려서 처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초반에 오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콘도 상태가 어떤 상태라서 지금 저렇게 가격을 내렸는지 확인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판매가 보류인 겁니다. 즉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할인율 조정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그러면 정상적인 콘도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워크인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상가 분양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 명 터벅터벅 들어와. 그래갖고 영어로 내 여기 상가 사려고 한다 하면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더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로케이션에 대해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한국적 거리감으로 보면 여기가 통로 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로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콘도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도들을 포장해서 팝니다. 한국에 있는 글로벌 판매 조직에서 판매하는 거 제가 봤고요. 제 고객이 알려줘서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콘도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폐해에 대해서, 이 글로벌 부동산 판매 조직의 폐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방콕은 한 지역에서의 분양가의 면적당 평균 가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압구정에서 살 돈으로 강북 가서 아파트 사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한 동이 있으면 그 동의 아파트 가격이 비슷비슷한 게 아닙니다. 멀쩡히 전철역 있고 좋아 보이지만 그 가격으로 사면 안 되는 지역에서 그 가격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어 플랜을 보면 이 구조가 이 지역에서 먹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면적 구성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요구하는 면적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비싼 지역에 면적을 잘게 쪼개놓은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한테 툭하면 2억으로 통로 콘도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면적을 쪼개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사시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것보다 제가 훨씬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다루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워크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뭔가를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를 찾아라, 에이전시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워크인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못 믿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서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사이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자가 고용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인터넷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진위도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입니까? 저같이 이 업에서 콘도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가 맞든 안 맞든 그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도둑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콘도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콘도를 사려는데 이 콘도는 어때요? 이러면 제가 경멸하는 겁니다. 이게 업을 하는 사람한테 할 만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 평가는 그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 컨텐츠를 보시고 그러한 생각으로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고마저씨가 싫으면 구독 끊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에이전트 찾아서 그분 말을 경청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태국 콘도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왜 상담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컨텐츠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나 저를 어필해서 저하고 작업을 하자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태국에서 콘도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고마저씨한테가 싫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다른 에이전시 찾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에이전트 말을 듣고 콘도를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4편입니다. 제가 5편까지 할 건데 4편입니다. 콘도를 사면 건설사에서 관리해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부동산 조직 같은 데서 사면 뭐 이런 관리 체계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 아십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